전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입력하는 창이 입력 페이지가 있었었고요. 입력 페이지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메뉴에서 뭐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뭐 번호, 제목, 아이디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입력창이 있었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컨트롤러로 전송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컨트롤러 메서드나 그 다음에 서비스 메서드나 혹은 DAO 메서드를 이용할 때 이런 글 번호, 글 제목, 작성자 아이디 등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모델 클래스로 설계를 한 다음에 모델 클래스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거나 뭐 리턴 값으로 전달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만약에 모델 클래스가 있는데 그 모델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10개가 있고 그러면 입력창에서도 뭐 10개를 입력을 받아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다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10개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할까요? 모델 클래스 하나 선언해 놓고 그 모델 클래스의 객체로 아규먼트를 전달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패키지를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스프링 1번 프로젝트에서 자바 리소스 부분에다가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도메인이라고 할게요. add.spring.ex1번.domai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만드시고요. 그 패키지 밑에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들어요.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아까 비에노, 타이틀, 유저 아이디 뭐 이런 거 있었죠. 보드. 사실은 DB에 있는 보드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보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보드랑은 좀 다르고 그냥 간단하게만 연습하기 위한 용도로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보드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입력창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입력창에 뭐가 있었냐면 인트 타입의 비에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력창에 문자열 타입의 타이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유저 아이디가 있었어요. 스트링이죠. 스트링. 비에노와 타이틀과 유저 아이디를 비에노 타이틀 유저 아이디를 어디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냐면 JSP에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네임 속성 그 네임 속성의 값으로 동일하게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메서드에서 파라미터 이름하고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객체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객체를 선언하고 생성자가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돼요. 어떤 생성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 생성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 생성자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전체를 다 초기화해 줄 수 있는 생성자. 그래서 제너레이트 컨스트럭터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getter setter를 더 추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generate source, generate getter setter. 전부 다 선택하시고요. getter도 전부 다 선택하고 setter도 전부 다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것들은 다 됐어요. 비에노, 타이틀, 유저 아이디, 비에노, set 비에노, 그 다음에 get 타이틀, set 타이틀, get 유저 아이디, set 유저 아이디.
변수 이름이 전부 다 소문자였었기 때문에 get user id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고요. 나머지 전부 다 소문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델 그 도메인 패키지에 있는 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똑같은 내용을 보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home.jsp에서 이제 마지막 메뉴예요. 마지막 메뉴. 여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시고요. 인설트 4번으로 보내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색을 작성 4번. 자, 그러면 이런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있어야 돼. 컨트롤러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로 가서 메서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return type void 보드 insert 4번 이렇게 만들게요. 우선 매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매핑이 있어야 되고요. 요청하는 주소가 value죠. 요청하는 주소는 보드까지는 일치하고요. 보드 밑에 insert 4번 맞나요? 잠시만, 제가 뭐 잘못하진 않았나요? home.jsp, 네, 그죠? 여기가 4번이죠. 4번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4번, insert 4번. 그럼 보드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insert 4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서드는 리퀘스트 요청 방법이죠. 리퀘스트 메서드 ge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로그 출력하겠습니다. 로거.info 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메서드 이름 정도만 써주면 되겠죠. 보드 insert 특별하게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4번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했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컨트롤러 메서드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 거예요. 컨트롤러 메서드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으면 JSP 무슨 JSP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보드 폴더 밑에서 insert 4번이라고 하는 JSP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복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웹 INF 그리고 뷰즈 밑에 보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인설트 3번까지밖에 없었는데 인설트 3번을 복사를 할게요. 인설트 3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3번을 복사했습니다. 3번을 복사해서 4번으로 만들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드셨으면 그 4번을 열어보시면은요. 4번을 열어보시면 여기 작성 페이지 4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놔두시면 돼요. BNO, 타이틀, 유저 아이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결과 페이지도 미리 만들 거 할까요? 예. 그건 이따가 만들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컨트롤러가 동작을 해야 돼요. 보드 컨트롤러에 있는 이 메서드가 동작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EX 1번이라고 가고요. 새로운 메뉴가 하나가 더 생겼죠. 작성 페이지 4번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작성 페이지 4번이고요. 로그 출력한 걸 보시면 보드 인설트 4번이라고 하는 메서드까지가 출력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입력한 다음에 작성 완료를 하게 되면 포스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에러가 나오고요. 그거는 이런 게 나오면 메서드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포스트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테스트 안 되시는 분. 잘 되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퍼블릭으로 만들 거고요. 문자열 리턴하는 메서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board, insert 똑같이 메서드 이름 똑같이 이렇게 만들 건데 제가 이번에는 board라고 하는 edu.spring.ex 1번의 도메인에다가 보드를 만들었잖아요. 보드라고 변수를 선언을 할 거예요. 에러 없애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어있는 문자열이라도 하나라도 리턴을 하면 에러는 없을 거고요. 에러는 없을 거고. 여기서는 JSP 파일을 아예 써버릴까요? 보드에 insert 4번 resul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죠. 자, 여기서는 되게 신기하게 뭐라고 썼냐면 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제대로 보드가 들어왔을까요? 자, 이것도 로그로 출력을 해볼게요. 로그로 출력하기 위해서 보드 클래스를 조금만 수정을 좀 할게요. 보드 클래스에는 지금 멤버 변수 3개가 있고요. 생성자가 2개가, 기본 생성자와 파라미터 3개를 갖는 생성자 2개가 있고요. 게터 세터가 있어요.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무슨 메서드가 있으면 화면에 출력이 되냐면 toString 메서드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toString 메서드 하나를 오버라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toString을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오버라이드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문자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저는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스트링.점 포맷을 쓸게요. 포맷. 네. 여기는 배열이 아니라 점점점이니까 가변길이 아규먼트죠. 가변길이 인수기 때문에 개수가 몇 개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자, 포맷은 문자열로 만들 거고요. 문자열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가 보드 그리고 이렇게 만들 거고 BNO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문자열이죠. 마지막으로 유저 아이디도 문자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NO 옆에 숫자 10진수로 써줄 거고요. 타이틀 옆에 문자열을 써줄 거고요. 유저 아이디 옆에 문자열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this.bno, this.title, this.user id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문자열입니다. 이게 문자열이고 저런 문자열을 만들어낼 거고요. 저런 문자열을 만들어낼 거고 얘를 어디서 사용을 해볼 거냐면 다시 컨트롤러로 갈 때요. 컨트롤러. 여기 보드가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출력을 해볼게요. 로거.info 여기서는 보드 insert 4 라고 하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호출됐다. 이렇게 써보고 이 중괄호에 요 보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드에 toString이 호출이 돼서 아마 여기 들어갈 겁니다. 네. 볼게요. 일단은 JSP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될 거고요.
자, 색을 작성 페이지 4번이 있어요. 색을 페이지 작성 4번이 있는데 뭐 숫자는 100번, 타이틀, 테스트, 점점점, 작성자, 어드민, 작성, 완료로 넘겨볼게요. 포스트 메소드가 없대요? 아하, 제가 안 한 게 있군요. 안 한 게, 뭘 안 했죠? 여기에서 컨트롤러, 그쵸. 컨트롤러 메소드에서 리퀘스트 매핑 안 했네. 리퀘스트 매핑 안 하니까 포스트를 찾을 수 있는 메소드가 없다라고 나오죠. 자, 밸류는 똑같이 인설트 4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인설트 4번. 그 다음에 메서드는 여기서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점 포스트.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포스트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컨트롤러 메서드가 생겨난 겁니다. 네,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됐죠. 다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거기서 다시 한번 그냥 보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 작성 페이지 4번에서 보내기만 해보세요. 이제는 JSP만 못 찾는 거고요. 로그를 보세요. 로그를 여기 뭐라고 출력이 됐는지. 자, 여러분들이 입력한 BNO, 여러분들이 입력한 타이틀, 여러분들이 입력한 유저 아이디가 제대로 여기로 넘어왔나요? 넘어왔죠.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거를 그 투스트링 만들어 본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JSP에서는 BNO 보내주고 타이틀 보내주고 유저 아이디를 보내주면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프링은 이런 구조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리퀘스트를 보내줄 때에는 이 리퀘스트의 파라미터가 3개가 있었던 거예요. BNO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고 타이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었던 거예요. 브라우저는 여기에 값을 넣어서 여기 BNO는 100번이다. 타이틀은 뭐다. 유저 아이디는 뭐다. 이렇게 해서 디스패처 서블릿한테까지 보내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우리 메서드가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우리 메서드는 보드 타입의 객체를 넣어주세요 라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BNO를 주세요 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보드를 주세요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했었던 거는 뭐냐면 컨트롤러 메서드가 선언을 한 거죠.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int 타입으로 BNO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 타이틀을 줘야 되고 또 뭐를 넘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이 자기가 전달받은 BNO를 BNO에다 넣어주고 자기가 전달받은 타이틀을 타이틀에다 넣어줬었던 거예요. 이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메서드가 뭐라고 선언되어 있냐면 메서드가 나를 호출하려면 보드 타입을 주세요 라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디스패처 서블릿이 뭐까지 해줬어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보드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보드의 멤버 변수들을 세팅하고 난 다음에 보드 객체를 넣어준 거예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분석만 한 게 아니라 분석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보드 객체를 생성해서 보드 객체 자체를 여기다 넘겨준 거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하려고 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코드에서.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어야 됐었을 거예요. 이거는 request get 파라미터 이거를 개수만큼 호출했겠죠. BNO 타이틀 유저 아이디 개수만큼 얘네들을 계속해서 호출을 했을 거고, 그리고 호출한 그 결과를 BNO라고 하는 거에다 저장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된 값들을 가지고서 보드 타입에 B 하고서 생성자 보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해준 거예요. 전부 다.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컨트롤러 클래스 만드느라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뭐냐면 요청 주소와 요청 파라미터를 어떤 JSP로 보낼 거냐, 아니면 이 중간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그것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쉬워지겠죠.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이 게시판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은요, 정말 쉬워져요. 저기가. 게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아까 위에서 사용했던 게 뭐였어요? 모델 어트리뷰트 이것까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value를 뭐 예를 들어서 보드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 변수가 보드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JSP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메서드 선언하고 메서드에서 변수 선언하면 파라미터 선언하면 파라미터에 보드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다 하고, 게다가 얘를 모델에까지 실어주세요까지 해버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얘를 모델에까지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확인해 보려면 이거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3번 있었던 리절트를 복붙해서 좀 쓸게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설트 4번의 리절트. 아까 저렇게 보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름대로. 자, 여기서는 어떻게 수정하시면 되냐면, 자, 어디를 수정하면 제대로 BNO 타이틀 유저 아이디가 잘 보일까요? EL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앞에다가 전부 다 보드점을 붙여주시면 돼요. 컨트롤러에서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모델의 어트리뷰트의 이름이 뭐예요? 모델 어트리뷰트의 이름이 보드란 말이에요. 보드. 그러니까 JSP에서도 보드라고 해야 EL이 제대로 동작하겠죠. 근데 그 보드는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는 파라미터들을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죠.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멤버 변수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 해볼까요? 나오죠. 그쵸? 나온단 말이에요. 색을 작성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넣으시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작성 완료.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어떤가요?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 정말 쉬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request.get 파라미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request.set attribute라든가 session.set attribute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모델 attribute 이렇게 해버리면 모델에 실어서 JSP까지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얘가 그 뭐 백엔드, 그러니까 뭐 서비스나 DAO를 이용해서 DB까지 갔다 온 결과를 JSP한테 넘겨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서 모델을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아니니까.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아니고 여기에서 DAO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검색하면 어레이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어레이 리스트를 JSP한테 보내주겠다. 그럴 때에는 여기다 모델을 선언하는 거고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녀석을 그냥 그대로 모델한테 넘기겠다. JSP한테 넘기겠다. 그럼 모델 attribute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변수 하나를 다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MVC에서 모델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모델 클래스를 그냥 그대로 저기다 써주면 파라미터로 모델 클래스의 타입으로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주면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분석해서 이 객체를 생성하는 거, 보드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는 누가 담당하느냐? 디스패처 서블릿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뭐 필요 없는 JSP들은 이제 다 닫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워드와 리다이렉트를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스프링에서는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포워드나 혹은 리다이렉트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홈.jsp에다가 메뉴 2개를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는 URL 주소를 뭐라고 할 거냐면 forward test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는 보드라고 하는 거 없어요. 보드라고 하는 거 없고 그냥 바로 forward test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li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요청 주소를 redirect tes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메뉴는 home.jsp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home.jsp에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려면 ex1번 하고서 하시면 돼요. ex1번. 밑에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forward 테스트는 요청 주소가 어디냐면 ex1번 밑에 forward 테스트. 요청 주소 잘 보이죠? 요청 주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redirect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redirect 테스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자, 두 개를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적당한 컨트롤러는 지금 보드는 이용하기가 적당하지가 않죠. 그렇죠?
보드 컨트롤러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어 버리면 요청 주소가 전부 뭘로 시작을 해야 돼요? 보드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요청 주소들, 이 리퀘스트,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패스 다음에 나오는 요청을 처리하기에는 적당하진 않아요. 보드 컨트롤러는 반드시 여기가 보드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를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게 샘플 컨트롤러가 있죠. 여기 이렇게 몇 개 안 만들었던 거. 샘플 컨트롤러는 클래스에는 아무런 그 리퀘스트 매핑이 잡혀있지 않고요. 잡혀있지 않고 리퀘스트 매핑에서 직접 뭐 샘플 1번, 샘플 2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고 여기다 할까요? 네. 여기다가 메서드 2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서드는 public string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거를 만들 거고요. forward test 이렇게 만들게요. 일단 리턴할 거 생각해서 이렇게까지는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까지. 네, 이 메서드는 리퀘스트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value 속성이 처리할 요청 주소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요청 방식을 의미를 해요. 객방식만 처리를 할 거예요. 저희는 링크 클릭하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요청 주소 처리할 게 뭐죠? 요청 주소 처리할 게 아까 우리 뭐라고 보내기로 했냐면 루트 밑에서 forward test 이렇게 보내기로 했죠. JSP 보면 home.jsp에서 forward test 이렇게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내기로 했으니까 샘플 컨트롤러에서도 그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로그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info 무슨 메서드가 호출이 됐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forward test 호출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출력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리턴을 할게요. 리턴하는데 앞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forward 컬럼까지를 붙여주시고요. 컬럼. 샘플 페이지 1번으로 보내주세요. 샘플 1번. 자, 이거는 뭐냐면 샘플 1 요청으로 forward를 한 거예요. forward. 샘플 1이라고 하는 forward는 요청 주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forward 되고 나면 최초 forward 된 이 요청 주소가 나중 주소로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는 게 forward 방식이에요. 안 바뀌는 게 forward 방식이고 바뀌는 거는 리다이렉트. 자, 그러면 밑에 리다이렉트까지 한꺼번에 하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메서드를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링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다이렉트 테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서드에서도 어떤 리퀘스트를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 밸류 속성은 우리 다이렉트 테스트로 하기로 했고요. 속성은 요청 방식은 여기서도 get 방식만 처리를 할 거예요. 리퀘스트 매핑에서 리다이렉트 테스트라고 준 이유는 뭐냐면 JSP에서 여기가 리다이렉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혹시 뭐 오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컨트롤 C 복사하고 쓰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여기를
자, 여기서도 딴 거 안 하고요. 그냥 출력이 되는, 여기가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열만 하나 넣을게요. redirect 테스트가 호출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는 redirect 슬래시 묻혀주고 이번에는 샘플 2번으로 보내볼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요청을 forward를 하실 때는요, forward 컬런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컨트롤러 매핑을 써주시면 컨트롤러 매핑. JSP를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요. JSP를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 이름 쓰시는 거예요. 컨트롤러 이름.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매핑되어져 있는 밸류. 컨트롤러에 매핑되어져 있는 밸류. 이 샘플 1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위쪽에 얘가 있을 거고 얘가 있어요. 샘플 1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forward를 하는데 샘플 1이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메서드 여기로 forward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로그가 한 줄이 더 출력이 될 거예요. 로그가.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은 redirect test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redirect를 하는데 어디로 redirect를 해라? 여기로 redirect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로 redirect를 하라는 얘기는 request 매핑 부분에 샘플 2라고 되어 있는 메서드 호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로그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 어떤 순서로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부터 다시 갈게요. EX1번. EX1번이라고 메인 페이지를 가면 홈 컨트롤러가 호출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요거는 우리 그 홈 컨트롤러.자바에서 출력한 로그예요. 요거는 자, 이 상태에서 forward 테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요청 주소, 일단 요청 주소를 먼저 볼까요? 요청 주소는 forward 테스트라고 하는 요청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건 어디가 보여줬어요? 샘플 1번.jsp가 보여줬어요. 샘플 1번.jsp가 보여진 이유는 자, 메서드 호출 어떤 순서로 호출이 되는지 보세요. 처음에 리퀘스트가 뭐라고 왔냐면 forward,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매핑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호출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뭘 해버렸어요? 얘가 forward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forward를. 그래서 뭐가 호출됐어요? 메서드가 한 번 더 호출됐어요. 테스트 1, 샘플 1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여기서 뭐래요? 여기서 테스트 샘플 1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테스트 샘플 1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자열 리턴해 주죠. 이 문자열이 뭐 하는 걸까요? JSP 찾는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샘플 1번.jsp가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요청 주소는 어때요? 요청 주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게 forward 방식. 이게 forward 방식의 그 이동이고요. redirect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direct. 여기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요. redirect를 클릭해 보세요. redirect를 클릭하면 분명히 제가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온 곳은 링크를 클릭한 것은 redirect test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주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아니라 뭘로 돼 있죠? 샘플 2번. 요청 주소가 바뀌어 버려요. 요청 주소가 바뀌고 여기에 해당하는 JSP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찾아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 리다이렉트 방식이에요.
메서드가 호출되는 결과를 보면 여기가 분명히 호출이 먼저 됐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는 요청 주소는 여기란 말이에요. 홈페이지에서 클릭한 요청 주소는 여기인데, 그래서 메서드까지는 들어왔죠. 메서드까지는 들어왔지만 여기서 리다이렉트 하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샘플 2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샘플 2번을 처리하는 테스트 메서드, 컨트롤러 메서드가 호출이 된 거예요. 리다이렉트 방식이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어요. 주소가 바뀌고 얘가 처리하는 JSP가 화면에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만드실 때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다면, 뭐 단순하게 JSP로 가는 거면 문자열로 JSP 파일 이름을 써버리면 끝나지만, 단순하게 JSP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다른 웹 페이지, 다른 웹 요청으로 가야 된다. 포워드나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다른 요청 페이지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거예요. 포워드 방식은 포워드, 리다이렉트 방식은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리턴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경우는 얘가 JSP를 찾기 위한 문자열이 아니라 포워드를 하는 요청 URL에 대한 요청 URL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 URL. 아마 제가 JSP에서도 리다이렉트 할 때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리턴하는 그런 거 했었죠. 제가 스프링에서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사실. 그런 방식.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1번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스프링 1번 프로젝트에서 주로 했었던 내용들은 뭐냐면 컨트롤러의 동작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요 그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그림. 이 그림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항상 잘 봐두시면 좋을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모든 요청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만든다. 요청을 처리한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노테이션 있었잖아요.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있었단 말이에요. XML 파일과 어노테이션들을 이용해서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그리고 호출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줘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분석해서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분석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모델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노테이션으로 선언만 하면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분석해서 객체로 만들었던 것을 뷰, JSP한테 보내주는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게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들에서는 뷰의 이름들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뷰의 이름을 리턴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서 JSP 파일을 찾게 돼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렇게 해서 JSP를 찾게 되고, 만약에 리턴할 때 앞에 forward나 redirect라고 하는 문자를 붙여버리면 forward 방식의 페이지 이동이나 redirect 방식의 페이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MVC 패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의 역할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집중을 할 거냐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방법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할 게 조금 많은데 일단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져 있었던 파일들은 다 닫으셔도 돼요. 닫으셔도 되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프로젝트의 종류는 스프링에 있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넥스트를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주셔야 돼요.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이름은 스프링 2번. 그리고 여기서는 스프링 MVC를 선택해 주세요. 똑같이 스프링 MVC 선택하시고 넥스트 하시면 되고요. 넥스트에서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 앞에 두 자리가 그룹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 한 자리가 아티팩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에듀 스프링 EX2번. 이렇게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여기까지 패키지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가 아티팩트 아이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finish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여기 처음에는 에러가 나는데 금방 그 1번 프로젝트 만들 때에 비하면 아마 여기가 금방 끝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form.xml이 무엇을 한다?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툴이 저 form.xml을 보면서 중앙 저장소에서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가 되어 있으면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빌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 1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로컬 PC에 다운로드를 다 받았거든요. 똑같은 라이브러리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메이븐이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븐의 동작 원리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자 폴더에 보시면 C 드라이브 사용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이름 있겠죠? 그 사용자 이름 밑에 들어가 보시면 M2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m2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m2. .m2라고 하는 폴더 들어가 보시면 여기 리퍼지토리가 있죠.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메이븐에서 메이븐 라이브러리가 중앙 저장소, 원격에 있는 중앙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들을 로컬 PC에 저장하는 로컬 리퍼지토리예요. 로컬 리퍼지토리. 메이븐은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라이브러리를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우선 여러분들의 로컬 디렉토리에서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form.xml을 보고서요. 메이븐은 프로젝트를 빌드를 할 때 form.xml을 보고서 무조건 원격 저장소에서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디렉토리 안에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을 해요.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바로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빌드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없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없는 게 있으면 그때서야 메이븐은 중앙 저장소에서
새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폴더 밑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빌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들을 지우지만 않으면요. 그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게 그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다운로드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지난주에 요거 하나는 조금 느렸었을 거예요. 아마 다운로드 받는 과정과 포함시키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고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폼.xml 열어두고 여기를 수정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